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추가 신문, 오늘 오후 3시에 시작됐는데 조금 전 종결됐습니다. 이틀 전에 첫 신문 당시 재판부,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7개 질문을 적은 질의서를 주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각각 어떻게 소명을 했을까요? 또 재판부는 언제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2차 신문 조금 전 종료가 됐습니다. 아직 변호사들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지, 재판부는 무엇을 캐물었는지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추측하건대 지난 신문 때 재판부가 양측에 준 질문지에 의거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총 7개의 질문이 적혔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를 물어봤고요. 또한 집행정지 신청 때 다루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 공공복리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지금 4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징계위원회와 징계사유, 또한 징계사유 중 하나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아울러 감찰 개시,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 개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등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이 3번은요. 보통의 집행정지 신청 때 다루는 사유입니다만 4번부터 7번까지의 경우에는 원래는 징계 절차 자체를 다루는 본안소송에서 다루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이 어떻게 다뤄졌을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본안재판 관련 질의를 왜 재판부가 질의서에 담았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행정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동안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얘기했던 뭐 절차라든지 또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뭐 분리 요것뿐만이 아니라 네. 본안의 어떤 그 중요도 또는 정당성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판결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의도가 누구에게도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건 행정법원의 심판 내용이 이렇게 내용까지 즉 본안 내용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오늘 행정법원의 결과가 단순하게 직무정지, 집행정지, 네. 이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뿐만이 아니라 본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까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후폭풍도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도 네. 이번 행정법원의 심판이 어느 한쪽에는 치명타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용까지 들여다본 판단 이렇게 되면은 그 강도가 더 세지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집행정지 신청은요, 이 징계 사유지요.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의거해서 지금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이 처분을 일단 정지해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에 대해서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단순하게 그 집행정지를 넘어서 이 본안소송에서 다루게 될 이 징계가 정말 정당한 것이었는지 이 사안까지 들여다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징계 사유도 지금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징계 사유 총 4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이 가운데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두고 아마 이번 행정법원에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는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절차적인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봤는데 홍순호 부장판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번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 네. 라고 하면은 빠르면 오늘 저녁 때쯤에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본안 소송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뭘 정리하기 어려서 몇 번 더 봐야 된다고 하면은 최종 결론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절차적인 문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징계위와 관련해서 몇 번 고심을 거듭했고 심지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 또 하나가 검찰총장직을 잠시 놓을 경우에 2달 동안 놓을 경우에 앞으로 사실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2달 동안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네. 검찰에. 과연 그게 뭔가? 이거는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 일반 국민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 나름대로의 손실이나 손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단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직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높은 자리 아닙니까? 검찰총장직을 2달 동안 없다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뭐가 있을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클 것 같기도 하고 또 검찰청 대검 차장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재단할 것인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판례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판례대로 하면은 과연 사법부가 윤 총장이 2달 동안 자리를 비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때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결국은 정직이 유효하다 결론이 날 것이고 그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검찰이라든지 국민의 손해가 굉장히 커 그러면은 징계위 결정을 무효화시키면 바로 또 복귀할 수가 있어요. 네. 그 2가지 문제를 놓고 절차적인 문제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2가지를 먼저 놓고 막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네. 추가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좀 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2차 신문까지 여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해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조금 전 재판부에서 한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는 이 징계와 관련된 재판부의 결정이 그렇다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분께 각각의 인용과 기각을 예측을 해서 그럴 경우 어떠한 또한 판단을 저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그 징계 사유와 절차 등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유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일단 인용,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이유가 될까요? 이건 사법부도 판단하기 네. 어려운 이유인데 저희들 보고 그걸 판단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더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또 정치 전공이라서 사법부의 판단은 전혀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 기조대로 간다고 얘기하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은 저는 인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윤 총장 쪽에서 왜 그러냐면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신문이 길어지고 있다. 길어진다는 얘기는 윤 총장의 정지 2개월이 너무도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이 안 계시면은 대검 차장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길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판단컨대는 이거는 너무도 엄중하다. 그리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고 하면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이거는 2개월 정도의 정직은 과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쪽에서 제기한 이 기각 결정이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절차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실수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막중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날 것 같고 실제로 또 검찰이 옵티머스라든지 울산 그 지방선거 문제라든지 등등에서 검찰 차원에서 권력과 각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금 수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고 판단할 때에는 이거 수사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하느냐? 방법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문제도 더더욱이 윤 총장 쪽에는 유리할 것 같고 또 정경심 교수 조국 부인 아주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걸 볼 때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권한테 상당히 불리한 결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윤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판단 쪽에 힘이 실릴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저로서는 조금 인용되지 않겠느냐.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징계 절차 등등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윤 총장의 편을 윤 총장의 그 방어권을 인정해주긴 했지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아울러 이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여러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윤 총장의 의견에 아마 법원이 편을 들어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는 평론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번씩이나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줬고 법무부 내부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재가 등등 이 부분은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인데 이 부분 교수님 과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에 지난번 한 번의 그 행정법원 심판으로 네. 결과가 나왔다라면은 아마도 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절차 과정들을 특히 이번에는 징계의 내용도 정직 2개월 여러 가지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걸 감안해서 정직 2개월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번엔 좀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난번에 판단이 났다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는데 네. 지금 이제 길어졌어요. 그다음에 본안에 대해서까지 지금 살펴본다 하면은 박선명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권의 뒷목이 상당히 서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 두 번의 어떤 이제 징계위원회 두 번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의 절차 거기다 대통령이 재가까지 했기 네. 때문에 설마 이게 이종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만약에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여권은 상당히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네. 높다. 그러면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중도층 그 지지층이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요, 혼란에 빠지는 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판결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5년 중에 가장 고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가 신문이 잡혔다는 속보를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윤 총장에게 조금은 불리한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도 해봤었습니다만 지금 법원에서는 본안 사안까지 계속해서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윤 총장의 의견대로 인용이 돼서 윤 총장이 어떤 그 징계 처분이 집행 정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지금 시간이 가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안으로는 결론이 낼 수 있도록 법원이 노력한다고 했으니 이 사안 계속해서 좀 주시하면서 저희가 정규 뉴스 시간에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